여러분, 평범한 청바지에 검정색 티셔츠 하나 입고 동네 백반집에서 조용히 김치찌개 먹고 있는 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할 것 없는 차림에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밥을 다 먹고 나서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들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사람.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동네 주민 같지 않나요? 아마 길에서 마주쳐도 이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고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부자들 중 상당수는 우리 눈에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입고 티를 내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자의 무의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면 와, 저 사람은 잘 사는구나. 반대로 평범한 옷차림에 대중적인 차를 타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엄청난 자산을 쌓은 경우가 많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더 비싸 보이게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현실이라고 착각해 왔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티를 내지 않을까요? 돈이 있다면 더 좋은 걸 사고 더 좋은 걸 누리고 오히려 더 드러내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생활 수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눈에 띄지 않게 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라서 검소한 거야.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보여줘야 하고, 성공하면 증명해야 한다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것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생활 수준을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보여줘야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또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속 보여줘야 하는 상태라면 아직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일부러 부를 숨긴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척한다. 근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자들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외에서는 스텔스 웨이스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부, 보이지 않는 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숨기는 행동이 아니라 애초에 드러내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러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다. 이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상황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숨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드러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나 협박, 소송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큰 돈을 벌게 된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가까운 주변에 알립니다. 좋은 의도로 돈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잘해왔던 기존 관계들이 해체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돈을 얻고 나서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드러나면서 사람과 관계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돈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숨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드러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조용할수록 자유롭고 덜 보일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만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뭘 살까?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삶의 수준입니다. 집을 키우고 차를 바꾸고 생활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입은 한 번 생긴 돈인데 지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간 기준은 다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가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부자들이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구조부터 만듭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계속 만들어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들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그걸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돈이 곧 자신의 수준이 되고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을 자기 자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 하나가 티내는 사람과 조용한 부자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지만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선택이 내 자유를 늘려줄까? 아니면 제한할까? 이 기준 하나로 모든 선택이 바뀝니다. 비싼 차를 사는 것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내 다른 선택지를 줄이지는 않을지를 먼저 봅니다. 집을 키우는 것도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도 이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묶는 선택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업그레이드보다 선택지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 자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좋아 보이나? 혹시 뒤처진 건 아닐까?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비교해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이 무엇을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를 쓰는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내 선택에 맞는 방향인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굳이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명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품을 많이 사는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명품 시장을 지탱하는 건 상위 1%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입니다. 왜냐하면 명품의 본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들고 있는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보여주기 위해 소비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명확하게 드러나는 명품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로고가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명품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명품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가짜 부자는 시끄럽고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가짜 부자는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다. 이 정도는 누린다.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는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부자는 돈으로 자신을 만들려고 하고 진짜 부자는 돈 없이도 이미 자신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부자는 더 화려해지고 진짜 부자는 더 단순해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쪽이 더 성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돈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쓰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멋있어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내 자유를 늘려주는지 아니면 줄이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소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무리해서 비싼 외제차를 사는 건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유지비, 보험, 할부,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 수준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소비입니다. 반대로 같은 돈으로 자산을 만들거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곳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런 차이가 반복될수록 보여주기 위한 선택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비교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내 선택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쌓이면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결국 자유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인지 그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자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티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그 무의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자의 무의식을 갖추게 될 때 돈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은 자연스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